바깥에 많이 좀 그가 덥지? 자, 오늘 7월 27일 수업 시작입니다. 자, 지난번에 공약수, 공배수 우리가 또 그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18쪽에 있는 교과서 플러스 알파 부분 설명을 내가 해줄 거라고 하고 빼놨었단 말이야. 기억나지? 이제?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나누기 방법과 손수분해 방법으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은 알게 됐단 말이야. 맞지? 거기에 오늘은 여기 추가적으로 이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하고의 어떤 관계를 이제 하나를 좀 알아두면 편리한 게 있으니까 이걸 쓰는데, 사실은 이 주제는 일반 교관형보다 약간 이게 이제 심화 과정에 해당되는 문제, 그러니까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놓고, 어차피 이 동네 문제 시험 문제 들을 게 나오니까 그렇게 잘 들어갑시다. 일단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최소 공통 배수랑 최대 공약수를 곱해주면 두 수의 곱가 같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야. 알겠나? 그냥 두 수의 최대 공약수,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안다면 얘들 둘이 곱한 거랑 그냥 수 두 개를 곱한 거랑 결론이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 하면 필수 문제 9번 경우처럼 한번 봐봐. 두 자연수의 곱이 750이라고 주어져 이제. 맞지? 그래놓고 최소 공배수가 150일 때 최대 공약수 구해라. 두 수 곱해서 750인데 L이 150이다. 그랬을 때 이거 150일 때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한 건 이 친구가 얼만데? 라고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두 수의 곱이 이거 두 개 곱과 같다는 걸 이용한다면 150 곱하기, 자 얘를 자 모르니까 네모라고 합시다. 그냥 750, 150으로 나눠버리면 끝난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최대 공약수가 5라고 하는 걸 쉽게 구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요 관계식에 의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 그거 아니면은 곱해서 750일 최소 공배수 이거 두 수를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필요 없이 그냥 얘만 갖고 구할 수 있다 이거. 그럼 자 9-1번을 한번 읽어보고 네가 해결해 볼래? 어떻게? 정답 잘 안 나와? 자 지금도 보면 자 네가 이수건 너 저 필수 문제 9번에 정답 체크한 거야? 적은 거야? 9번 이 풀이 과정 적고 표현해야지. 항상 쌤 설명해 주면 식을 적어서 흉내를 내봐. 그게 중요해.
쌤이 봤을 때 네가 푼 거는 풀었는데 아쉬운 건 뭔가 하면 식이 안 나온다. 지금 보면 머릿속으로 계산 방법을 떠올려서 계산만 한 거야. 식을 못 적으면 이제 어려운 문제 쪽으로 넘어갔을 때 풀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 수준은 높지 않은 수준. 근데 실전에서 네가 이 동네에서 고득점 받고 있어야 될 건 난이도가 높은 건데 그거는 이걸로는 안 풀리거든. 그래서 네가 뭐 9-1번 답은 잘 만들었는데 그거를 식으로 표현해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봐. 두 자연수하고 48하고 n이었잖아. 맞지? 그럼 네가 쓸 건 이거잖아. 그러면 자 따라서 거기다가 적어봐. 48 곱하기 n이라고 적어야 된단 말이야. 맞나? 이 친구가 최대 공약수가 16이고 최소 공배수 192제. 그러면 16 곱하기 192다. 자 이렇게 적을 거란 말이야. 맞지? 자 일단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그 다음은 있지. 일단 네가 한 건 뻔해. 16에다 192 곱하기 다 했지? 힘들게 가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식을 이용하면 나중에 돼서 이들은 방정식 좀 배운 적 있나? 아직 안 배웠나? 오케이, 그러면 자, 그 설명 빼고. 자, 지금 같은 경우 얘는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적어주고 앞에 곱해진 48을 곱해서 된 거니까 나누어 준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나누어 주는 거는 여기 분모로 내려가면 되는 거 맞나? 그럼 이 상태에서는 네가 뭘 할 수 있지? 이거를 분자 다 곱하기 하고 48로 나누게 할 거야? 이 상태에서 바로 약분할 수 있나? 약분할 거 있나? 뭐로 약분할래? 16이랑 48. 그렇지. 자 그러면 16 약분하면 얘는 1 되고 얘는 얼마? 3. 자 또 3하고 192하고 약분되나 안 되나? 자 약분하면 얼마가 되노? 자 네가 곱하기 고생해서 하고 나누기 큰 수 하는 거랑 확 다르지. 그러니까 식을 적으면 간편하게 약간의 계산으로 답이 금방 나오는데 이걸 안 쓰고 초등학생처럼 풀잖아? 큰 숫자 계산해야 돼. 뭔 말인지 아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응용 문제 풀 수가 없잖아. 이 한 줄 적으라는 거야. 어려운 거 없잖아. 그래서 책에도 계속 이걸 받아 적어. 네가 적는 연습장은 계산만 있는 거야. 식이 없는 거야. 숫자만 적혀 있지.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그것만 했으니까. 예전 중학교는 넘어가는 이상 이 표현을 해줘야 돼. 이 힘이 없어서 어려운 문제 못 푸는 거야. 일단 여기다 일단 식 흉내내나 적어봐. 그대로 흉내내. 자꾸 저걸 해. 자, 그렇게 메모한 게 했나? 자,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자, 19쪽에 됐고, 자, 19쪽, 20쪽에 있는 문제 중에 자, 이거 있어보자. 짝수번만 일단 연습할게. 짝수번. 일단 짝수번 연습해보고 가져올게. 마지막은 7번은 풀어봐라. 7번. 2, 4, 6, 7, 8 이렇게 풀자.
자, 일단 앞에 그 문제 풀이는 좀 됐고 이제 점수 유리수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 설명 좀 추가하고 2시간에는 또 앞쪽에 배운 거 문제 풀이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해보도록 할게. 자, 네가 그 전에 혹시 할 때 점수 유리수 설명은 듣긴 들었었어? 네. 들었었나? 오케이. 자, 점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연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숫자 앞에 부호가 등장하기 시작을 해. 그때 기억나지? 뭐 플러스 9, 뭐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타나니까 여기서 꼭 추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양수, 음수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양수, 음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그 플러스로 표현되는 숫자 양수,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게 음수인데 과연 이게 어떨 때 플러스, 어떨 때 마이너스로 표현되는가라는 거야. 자, 예시를 들어서 네가 장사를 한단 말이야. 그럼 장사하다 보면 장사가 잘 되면 돈을 어떻게 해? 벌잖아. 이익이 남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네가 3,000원을 벌었어. 물건 한 개 팔아서. 그럼 그걸 숫자로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느낌상 벌었으니까 얻었으니까 내 플러스 3,000. 그럼 네가 장사했는데 500원 손해 봤어. 그럼 어떻게 해? 그렇지. 그러니까 이익을 보면 플러스고 손해를 보면 마이너스. 당연한 거야, 그지? 자, 네가 또 친구하고 시합을 했어. 점수를 얻었어. 뭐야? 플러스. 점수를 잃으면 마이너스. 이기면 플러스, 지면 마이너스. 또 어떤 게 있냐면 건물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땅을 중심으로 해서 땅보다 높은 쪽으로 층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플러스로 올라가지.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10층, 20층은 플러스 10, 플러스 20인데 땅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를 잡잖아. 자, 그런 개념. 그래서 양수, 음수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그리고 또 요즘처럼 날이 되게 뜨겁잖아. 온도가 어떻게 돼? 영상이잖아. 거기서 0이라고 하는 게 뭐야? 영도를 의미하잖아. 0도보다 위에 있다. 영상. 그리고 겨울 되면 추우니까 이 어느 온도보다 낮은 영하로 내려가게 되죠. 또 어떤 게 있고 산 높이. 바닷물 높이 기준에 했을 때 산이 바닷물보다 높게 있다. 그래서 해발 요거 플러스 얼마. 일단 바닷물 속으로 내려가는 건 해저. 그래서 마이너스 몇미터 이런 식으로. 자,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양수음수 개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야. 자, 거기서 이제 거기 말 내용을 잘 봅시다. 일단 양의 부호, 음의 부호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는 양을 수로 나타낼 때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한쪽 수량에는 플러스, 한쪽 수량에는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뭘 플러스를 할지 마이너스 할지는 그게 가지는 성질에 따라서. 근데 그 성질을 하는 건 우리 기준이야. 사람 기준이야. 맞지? 우리가 느끼면 손해보는 걸 플러스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나오는데 대신에 이익 보는 걸 마이너스로 적으면 그만이니까. 맞지? 그렇지만 통상적이지 않잖아. 그지?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성질에 부합되는 걸로 그 부호를 찾겠다. 이렇게 해서 부호를 붙일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놓은 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적혀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밑에 양수와 음수라고 되어 있는데 양수는 0보다 큰 숫자, 저기서 플러스가 붙는 수고 음수는 0보다 작은 거고 마이너스 9가 붙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지? 자, 뭐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없어. 자, 그러면 일단 자 30쪽을 먼저 싹 다 풀어버리고 그 다음 진행 바로 30쪽 다 풀어보자.
풀었어? 오케이. 지금 확인해 볼게. 자, 필수 예제 1번의 답 한번 차례대로 불러볼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오케이 잘했습니다. 1-1번 그렇지 잘했어. 그 다음 필수 문제 3번 2번 자 그거 좋고 뒤에다가 양수 음수 구분하라 그랬기 때문에 플러스 4 뒤에 양수 마이너스 2분의 1 뒤에 음수라고 해주면 된다. 맞지? 그 다음 2-1번에 바로 1번은 9가 되고 음수 잘했고 바로 2번은 그리고 양수 됐지? 오 좋아.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31쪽의 내용을 들어가서 이제 정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고 또 유리수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통틀어서 할 건데 그 정수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된다. 자 네가 자연수가 뭔지 알지? 한번 불러볼래 자연수? 그치?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거 1, 2, 3, 4, 5 해서 쭉 가는 요런 것들이야. 이게 자연수인데 여기에 숫자 0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고 그 다음 여기 자연수에는 아무 표시가 없지만 실제로는 여기 플러스 기호가 생략된 거다. 맞지? 그래서 다 얘들은 뭐다? 양수음수에서 양수에 해당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양의 정수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0이라는 거 있고 또 여기 자연수에다가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수를 우리는 또 나열해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음의 정수. 자 그러면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거 세 개를 모두 토탈 합쳐서 뭐라 그런다? 정수라고 하는 거야. 얘를. 좀 이해됐나? 얘를 통틀어서 정수라고 하게 돼. 자, 그러면 얘는 이미 배운 적이 있으니 크게 더 얘기 안 해도 이미 알고 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유리수라고 하는 건데 네가 알고 있는 유리수는 뭐야? 뭐가 유리수지? 뭔지 모르지? 자, 유리수는 이제 형태적으로 분수의 모양으로 표현되면 유리수야. 분수. 그래서 유리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좀 문자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분모나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게 A나 B는 방금 배운 요런 정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여기다 옆에 바로 적자. 지금 분모 A 값이잖아. 맞지? 절대로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AB로 구성되는 다 유리수인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 네 알고 있는 네 좋아하는 분수 아무거나 불러봐. 뭐야? 4분의 1. 그 다음 또 뭐 2분의 3 요런 따위.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음수도 배웠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7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유리수야. 됐지?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질문할게. 자 3이라는 숫자가 유리수가 맞아? 왜 맞아? 이거는 두 개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3분의 9로 아 그렇죠 그렇지. 자 이 친구는 이제 3분의 9 설명도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차라리 이게 맞아. 1분의 3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형태에 잘 부합하는 거야. 됐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3이라고 하는 숫자 얘는 있잖아.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질 수가 있어. 일단 우리가 배운 요 내용 갖고 얘기하자면 3이라는 녀석은 일단 자연수라고 할 수 있지. 맞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양의 정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양의 정수니까 그냥 정수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유리수라고도 할 수 있는 수야. 숫자는 하나인데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수의 범위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알겠나?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요 수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뭐 이따가 내가 묶음으로 보여줄 건데 일단 자 유리수가 이런 분수의 꼴이라고 하는 거 까먹지 말고 유리수 또한 아까 정수를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나눈 것처럼 유리수 또한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가 있어. 그냥 단지 이거야. 플러스 붙으면 양의 유리수, 마이너스가 붙으면 음의 유리수. 끝. 이해됐나?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책의 설명하고 좀 달라서 이거는 요 표현을 지금은 이제 왜냐면 어떤 특정한 주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안 써서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려주는 이 그림이 이 수들의 범위를 인식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그림을 그려줄게. 봐봐. 이건 여기다 메모해놔라. 일단은 잘 봐. 자, 일단 이건 이제 자연수라고 하는 게 범위가 가장 좁아. 1, 2, 3, 4, 5, 6 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연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런 숫자 0이나 음의 정수가 더 추가가 돼서 0, 그 정수가 됐잖아. 그래서 이 자연수라고 하는 걸 모두 다 엮어서 가져가는 게 정수인데 이 1, 2, 3, 4라고 가는 이 자연수 이외에 0이라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와 같은 음의 정수가 추가가 된 것을 우리는 정수라고 해. 됐나? 그래서 이런 자연수와 정수를 모두 다 포함을 하고 또 추가로 여기 이런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분모가 1인 거 말고 꼭 분모를 적어야 되는 것들 있잖아. 뭐 아까 여기 표현해준 이런 것들 있죠. 뭐 4분의 1, 2분의 3, 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7과 같은 이런 분수꼴로 표현되는 것까지 더 붙여서 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하는 범위로 우리는 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어느 게 더 큰지 작은지 느낌이 빡빡빡 오지. 이 그림 되게 직관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단원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걸 고등학교 가서 처음 배우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설명을 못해. 그런데 내가 봤을 땐 그 이론이 없어도 이 그림을 보면 느낌이 오잖아. 어디가 어느 게 포함되어 있는지 보이지. 그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숫자 0이라고 하는 거를 자연수라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여기에 있는 0은 정수이기 때문에 얘 보고 유리수라고 하는 건데 유리수 안에 얘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자연수는 아니고 유리수라고 해도 되고 정수라고 해도 돼. 이해되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하나 그림을 그려놓고 정리하고 공간을 한 개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책에 있는 요 유리수의 분류라고 하는 요 표 내용 중에 혹시 질문할 거 있나? 그래서 그 여기 있는 요 부분이지, 요 부분. 여기 이런 부분에 해당된 것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지? 그럼 일단은 여기에 네가 여기 있는 요 내용은 이해된다, 그지? 정수라고 하는 묶음은 양의 정수, 즉 자연수. 그 다음에 영, 음의 정수. 여기에다 표현해 놓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부분은 분수로만 표현되는 거.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되는 건 유리수는 만드는 정수나 자연수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너 저기 그거 31쪽에 개념 확인 지금 먼저 부탁 한번 해보자. 풀어보자. 뭐 31쪽, 그 31쪽 전체 다 풀고 좀 쉽게 먼저 문제 풀어봐. 자, 너도 문제 풀어봐라. 자, 아까 앞에 거 좀 풀고 잠시 쉬었는데 이제 또 뒷내용을 체크합시다. 이제 아까 저기 31쪽까지 내용이 다 풀려서 뭐 체크했는데 양수함수 따지는 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거고 여기 실수만 안 하면 다 문제가 풀어지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쌤 생각에 일단 32쪽 3쪽은 과제로 조금 돌리고 34쪽 자 수직선이라고 하는 내용 설명까지 일단 오늘은 하도록 할게. 자, 일단 우리 수직선은 이미 초등학교 내용에서부터 배워서 알고 있지, 그지? 수가 표현되어 있는 직선인데 중학교 넘어오면 일단 여기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음의 수도 표현이 된다, 그지? 그리고 이쪽으로 양일까. 뭐 이렇게 수들이 이렇게 대응되게 해놨는 이런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저기 숫자 값은 0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좀 더 크게 이렇게 0을 더 큰 숫자 적었잖아. 여기 적어놓은 건 0이 아니라 알파벳 O를 적어놓은 거다, 그렇지? 영어 단어 이제 그 원류라고 하는 이제 시작점,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오리진이라는 그 단어의 알파벳 O를 적은 거야.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양수, 음수를 표현하고, 그다음 항상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향할수록 값이 커진다. 왼쪽은 값이 작아진다. 알겠나? 무조건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이 커지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말아주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수직선 상에 그 대응하는 점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값들을 읽어내는데, 자, 예를 들어 필수 문제 6번 내용 한번 봐봐. 거기에서 A점이 어디? 여기에 찍혀 있잖아. 근데 점 찍혔는데 숫자가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지? 그래서 A에 대응하는 숫자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맞니? 자, 그 다음에 자, B라고 하는 값을 잘 봐. B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마이너스 2라고 0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지. 맞지? 그러면 0하고 1하고 딱 절반이 되는 값이 얼마인데? 0.5. 그 분수로는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고 반대로 가서 마이너스 2분의 1. 맞냐? 자, 그 다음에 또 C라고 하는 점의 위치가 1과 2 사이에 자 3등분 했잖아. 보이나? 맞지? 그래서 1하고 2라고 하는 거는 1만큼의 숫자 차이기 때문에 그 하나라고 하는 거를 3등분이니까 눈금한 개는 3분의 1이야. 근데 요 기준, 요 1이라고 한 데서부터 한 칸만큼 갔으니까 1 플러스 3분의 1이 될 거다. 그럼 얘는 계산하면 3분의 4. 이거 1과 3분의 1이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중학교 넘어오면 대분수 안 쓴다. 그냥 가분수를 놔두면 된다. 초등학교 내용 시험 칠 때까지만 대분수를 쓰고 중학교는 그냥 대분수 쓰지 말고 가분수를 해놔버려. 이런 식으로. 눈금이 몇 등분 된지 보고 적어주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D라고 하는 점은 뭐 쉽네요. 여기 3 위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얘는 3이다. 이게 끝이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책에는 이제 여기 부호들이 다 적혀 있으니까 이제 굳이 플러스 3분의 4 플러스 3이라고 적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 적어도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자, 지금 그 말 남기면 자 6-1번 자 네가 한번 정리해보고 일단 내가 체크해볼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봐.
됐니? 자, 확인해 볼게. 6-1번의 A 값은 어떻게 표현했노? 마이너스 4 6-1번이요? 6-1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점 혹시 그걸 분수로 바꾸면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3.5 다 됩니다. B는 0, 그 다음에 C는 4분의 11 그죠? 2에다가 4분의 3을 더하게 한 거지? 맞지? 그래서 4분의 11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점 D점은 얼마야? 3분의 얼마? 7? 왜 3분의 7일까요? 여기 3에다가 3분의 1만큼 합쳐진 것 같은데 그 그림 문구 혹시 잘못 본 거 아닐까? (3에다가) 이제 3하고 4 사이 3등분 돼서 그 중에 한 덩어리잖아. 그래서 3보다 3분의 1만큼 더 오른쪽으로 간 거야. 맞아?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얘는 3분의 10.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소수로 나타내기 힘들잖아. 분모가 3인 거. 그래서 분수를 다 적는 걸로 통일하면 다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 내가 보니까 이는 별로 뭐 요 내용 이해하는데 큰 문제 없는 것 같으네. 그 다음 필수 문제 7번으로 넘어가자. 자, 마이너스 3분의 8하고 4분의 15가 나타나는 점을 각각 나타내시오라고 돼 있어. 일단 여기 마이너스 3분의 8은 음수라서 좀 힘드니까 4분의 15를 먼저 해보자. 7번이니까 4분의 15라고 하는 위치를 잡을 때는 얘를 아까 내가 대분수를 쓰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일단 대분수를 활용하면 되게 편리해. 이거 대분수 바꾸면 얼마야? 3과 4분의 3이제 그러니까 얘는 3 더하기 4분의 3으로 생각하단 말이야. 그러면 3보다 4분의 3만큼 더 오른쪽으로 갔다고 하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분명히 위치가 3하고 4 사이에 있을 거다 이 말이지. 근데 4분의 3이니까 이 등분을 몇 등분? 4등분 하면 되겠지.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 그 가운데 3에서부터 세 번째,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 여기에 탕 찍어주면 되는 걸. 됐나? 그럼 그 책에다가 표현해봐. 여기 4분의 15시죠. 이런 식으로 그지? 얼마보다 정확하게 정확한 어떤 값보다 얼마만큼 더 큰지 계속 분수는 등분하면 돼요. 표시했나?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자 이 친구 자 이거 마이너스 때문에 머리 아프니까 일단 자 생각을 있잖아. 마이너스는 나중에 생각하라고. 마이너스가 없는 그냥 3분의 8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얘 어떻게 되지? 3분의 8은 2와 3분의 2니까 2 더하기 3분의 2인 거야. 그러니까 2보다 3분의 2만큼 더 오른쪽으로 간 거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해 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으로 3분의 2만큼 더 가면 되는 거야. 이 부호가 얘랑 딱 반대잖아. 하고 오른쪽으로 갈게 왼쪽으로 그대로 가라 이 말이야. 됐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도 더 왼쪽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적으면 돼. 그러면서 3분의 2니까 3등분해서 그 가운데 여기서부터 출발인데 마이너스 2에서부터 한 번째, 두 번째 여기에 딱 표시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표시. 자, 그 수직선을 여기다 표현했나? 현재. 자, 그러면 그 다음 바로 2번 내볼까? 수직선 위에서 마이너스 3분의 8에 가장 가까운 점수와 4분의 3에 가장 가까운 점수.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에 가장 가까운 점수라 했잖아. 그럼 자, 지금 여기 3하고 4 사이인데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만큼. 당연히 여기가 가깝죠. 그래서 첫 번째 4분의 15에 가까운 점수는 4.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가 있는데 3등분 했을 때 여기가 두 칸 갔으니까 여기 더 가깝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우리가 원하는 다. 맞죠? 그러면 두 개 가까운 차례 점수로 차례로 적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과 4라고 적으면 돼요. 됐니? 자,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자 7-1번 지금 한번 풀어봐. 벌써 다 풀었어? 잘 풀었네. 자, 그러면 두 값이 차례대로 구는 얼마야? 마이너스 3. 오케이, 잘했어. 그럼 너는 확실히 이 내용은 다 쉽게 잘 아는 거야. 일단은 자 내용 설명을 여기까지 할게. 자,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